뇌는 실패를 끝이 아닌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30살에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다. 언론은 그를 조롱했고 실리콘밸리 전체가 그의 몰락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는 뇌의 재구성 원리를 활용해 11년 후 애플로 돌아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들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뇌를 올바르게 속이면 반전의 시작점이 된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기했던 그 순간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정말로 포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생각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 하나만 바꿔서 세상을 바꾼 남자의 일생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55년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생후 일주일 만에 입양됐다. 양부모는 대학도 나오지 못한 평범한 노동자였다. 아버지는 기계공이었고 어머니는 회계사였다. 우리 집에는 늘 돈이 부족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남들과 달랐다. 학교 수업이 지루해서 수업 시간에 폭죽을 터뜨린 적도 있고 뱀을 교실에 풀어놓은 적도 있었다. 선생님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불렀다. 12살 때였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부모님께 말하자 양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제발 학교만은 다녀라. 그래서 학교는 다녔지만 내 방식대로 다녔다. 13살 때 주파수, 개수기 부품이 필요했다. 휴렛패커드 창업자 빌 휴렛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는 나와 통화를 해줬다. 부품도 줬고 여름방학 동안 HP에서 일할 기회까지 줬다. 17살에 리드 칼리지에 입학했다. 양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학비로 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부모님의 반년치 수입과 맞먹었다. 6개월 만에 자퇴했다. 의미 없는 수업에 부모님 돈을 쓸 수가 없었다. 자퇴한 후에도 캠퍼스를 떠나지 않았다. 기숙사 바닥에서 잔 적도 있고 친구들 방을 전전한 적도 있었다. 코카콜라 병을 모아 팔아서 끼니를 해결했고 일주일에 한 번 먼 길을 걸어가 힌두 사원에서 무료 급식을 먹었다. 그때 서체 수업을 청강했다.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를 배웠고 글자 간격과 활자체의 역사를 공부했다. 당장 쓸모는 없어 보였지만 아름다웠다. 18개월을 그렇게 떠돌다가 인도로 떠났다. 영적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였다. 몇 달 동안 불교 사원을 다니며 명상을 배웠고 단순함의 힘을 깨달았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아탈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밤교대 근무를 했다. 낮에는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의 컴퓨터 클럽 모임에 갔다. 21살 때였다. 워즈니악이 만든 컴퓨터 회로판을 받고 그 순간 알았다.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워즈니악을 설득했다. 우리가 회사를 만들자. 그는 HP에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서 망설였지만 나는 확신했다. 1976년 4월 1일 나는 폭스바겐 벤을 팔았고 워즈니악은 계산기를 팔아서 부모님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했다. 첫 제품은 애플1이었다. 나무 케이스에 들어간 회로판이었는데 지역 컴퓨터 가게 주인이 수십 대를 주문했다. 한 달 안에 만들어야 했다. 부품을 사려고 돈을 빌렸고 차고에서 밤새 조립했다. 이듬해 애플2를 출시했는데 이것은 달랐다.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였고 컴퓨터 역사를 바꾸는 제품이었다.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대 중반에 백만장자가 됐고 후반엔 억만장자가 됐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었다. 1984년 맥킨토시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대중화한 최초의 제품이었다. 슈퍼볼 광고로 전 세계에 공개하며 세상을 바꿀 컴퓨터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다. 가격이 너무 비쌌고 속도가 느렸으며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다. 이사회가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내가 영입한 CEO 존 스컬리와도 충돌했다. 그는 펩시 사장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애플로 데려온 사람이었다. 남은 인생 동안 설탕물이나 팔 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을 건가요? 처음엔 잘 맞았는데 1년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다. 경영 방식도 제품 전략도 회사의 방향도 달랐다. 나는 혁신을 원했고 그는 안정을 원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려 했고 그는 주주들을 만족시키려 했다. 나는 그를 해고하려 했다. 이사회 멤버들을 한 명씩 만나 설득했지만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1985년 5월 24일 이사회에서 맥킨토시 사업부 책임자 자리를 박탈당했다.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쫓겨났다. 30살이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내 사진이 실렸다. 잡스, 애플에서 축출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언론은 나를 조롱했고 실리콘밸리 전체가 내 몰락을 지켜봤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레스토랑에 가면 시선이 느껴졌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나는 실패자였다. 부모님께도 죄송했고 선배 기업인들에게도 죄송했으며 나를 믿고 따라온 직원들에게도 죄송했다. 한때 실리콘밸리를 떠날까 생각하며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까 고민했다. 그런데 천천히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하던 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오히려 내 인생 최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공한 사람의 무게가 사라지고 다시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자유로웠다. 그해 가을 넥스트를 창업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사무실을 구하고 애플에서 나를 따라 나온 엔지니어들과 팀을 만들어 다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1986년엔 조지 루카스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인수해서 이름을 픽사로 바꿨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돈을 낭비하냐고 물었다. 넥스트에서는 검은색 큐브 모양의 아름다운 컴퓨터를 만들었다. 혁명적인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성대한 발표회를 열었지만 판매는 실패했다. 가격이 너무 비쌌고 시장은 준비되지 않았다. 픽사는 더 심했다. 매년 적자를 냈고 10년 동안 내 재산을 쏟아부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했고 이미 충분히 했다며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픽사 팀이 만드는 짧은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디즈니와 장편 애니메이션 계약을 맺었는데 조건은 불리했다. 디즈니가 모든 권리를 갖고 우리는 제작비만 받는 구조였다. 몇 년 동안 토이스토리를 만들었다. 스토리를 수십 번 고쳤고 디즈니, 경영진에게 몇 번이나 거절당했다. 한때 프로젝트가 중단될 뻔했다. 1995년 11월 토이스토리가 개봉했다. 역사상 최초의 장편 3D 애니메이션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이었다. 일주일 후 픽사를 나스닥에 상장하며 하루 만에 나는 다시 억만장자가 됐다. 10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수십 배가 되어 돌아왔다. 바로 그 시기 애플은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떠난 후 혁신은 멈췄고 시장 점유율은 추락했다. 회사는 분기마다 막대한 적자를 냈고 파산 직전이었다. 1996년 말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며 나를 고문으로 다시 불렀다. 1997년 나는 애플 임시 CEO가 됐다. 11년 만에 귀환이었다. 돌아온 회사는 엉망이었다. 제품은 너무 많았고 방향성은 없었다. 직원들은 희망을 잃었고 은행 계좌엔 석 달치 운영 자금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바꿨다.
수십 개의 제품을 단 4개로 줄이고 핵심에만 집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화해하며 빌 게이츠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1998년 아이맥을 출시했다. 반투명 컬러 디자인의 일체형 컴퓨터였다. 그때 리드 칼리지에서 배운 서체가 살아났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제품의 핵심이 됐다. 몇 주 만에 수십만 대가 팔리며 애플은 흑자로 돌아섰다. 2001년엔 아이팟을 만들었다. 주머니 속에 수천 곡을 담을 수 있는 음악 플레이어였다. 2007년엔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했다. 아이팟과 전화기와 인터넷, 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제품이었고 세상은 바뀌었다. 2010년엔 아이패드를 만들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이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다. 쫓겨났던 그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었다. 넥스트에서 만든 운영체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아이폰도 없었을 것이고, 픽사에서 배운 디자인 철학이 없었다면 애플 제품의 아름다움도 없었을 것이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됐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점들은 뒤돌아봤을 때만 연결된다. 그의 뇌는 어떻게 점들을 연결했을까요? 과학이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듀크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2014년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전문가와 초보자의 뇌를 MRI로 비교 촬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뇌는 특정 영역만 활성화됐습니다. 효율적이지만 제한적이었죠. 초보자들의 뇌는 무려 7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됐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확률은 전문가보다 340% 높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는 다시 초보자가 됐다고 말했을 때 그의 뇌는 실제로 초보자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인지과학과에서 2011년 발표한 점 연결 연구를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경험들을 시켰습니다. 서예, 수업, 명상, 프로그래밍, 음악 작곡. 6개월 후 이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줬습니다. 한 가지 분야만 경험한 사람들의 문제 해결률은 23%였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문제 해결률은 76%였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서로 다른 경험들 사이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크로스 도메인 시냅스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리드 칼리지에서 배운 서체가 10년 후 컴퓨터 폰트가 되고, 인도 여행에서 본 단순함이 애플 디자인이 되고, 픽사의 스토리텔링이 아이폰 발표회가 된 것, 바로 이 원리입니다. 도쿄대학 감성과학 연구소에서 2016년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할 때와 돈을 위한 일을 할 때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돈을 위한 일을 할 때는 선조체만 활성화됐습니다. 보상 회로죠. 사랑하는 일을 할 때는 전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엔도르핀 분비량이 3.7배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47% 낮았습니다. 반면 도파민 수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뇌는 사랑하는 일의 실패를 스트레스가 아닌 도전으로 인식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를 계속 가게 한 유일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MIT 뇌인지과학과에서 2018년 발표한 단순성의 뇌과학 연구를 보겠습니다. 복잡한 디자인과 단순한 디자인을 볼 때 뇌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복잡한 디자인을 볼 때 뇌는 0.8초 동안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을 볼 때는 0.2초만 처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단순한 디자인을 본 사람들의 긍정 감정 점수는 복잡한 디자인보다 2.4배 높았고, 제품 구매 의향은 3.1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인지 유창성 이론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서 버튼을 하나만 남긴 것, 아이팟을 흰색으로만 만든 것, 애플 로고에서 글자를 뺀 것, 모두 뇌과학적으로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스탠포드 의대 신경내분비학과에서 2015년 실시한 재결합 연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 분리를 경험한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이혼, 사별, 해고 등이죠. 분리 후 1년 이내에 원래 환경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전두엽에서 인식 재통합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떠나 있던 기간의 경험을 원래 환경에 융합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분리 전보다 평균 156% 향상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나 11년 동안 넥스트와 픽사에서 배운 것들을 애플로 돌아와 융합시킨 것. 그의 뇌는 이 재통합 능력을 극대화한 겁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17년 발견한 스토리 뇌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데이터를 나열했을 때와 스토리로 전달했을 때 청중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데이터를 들을 때는 베르니케 영역, 즉 언어 이해 영역만 활성화됐습니다. 스토리를 들을 때는 언어 영역뿐 아니라 운동 피질, 감각 피질, 전전두엽이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마치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스토리를 들은 사람들의 74%가 3개월 후에도 내용을 기억했지만 데이터를 들은 사람들은 단 8%만 기억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제품 발표회를 스토리텔링으로 바꾼 것, 픽사에서 배운 서사 구조를 애플 전략에 적용한 것. 이것이 사람들의 뇌에 애플을 각인시킨 비밀입니다. 뇌과학은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실패는 뇌를 초보자 모드로 돌려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사랑은 실패를 도전으로 바꾸며 단순함은 뇌를 편안하게 하고 경험의 융합은 창의성을 폭발시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모든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은 단순합니다. 그는 실패의 의미를 바꿨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나는 다시 초보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도체의 공포 반응 대신 전전두엽의 창의적 사고가 활성화됐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본 겁니다. 넥스트 컴퓨터는 시장에서 실패했지만 그 기술은 나중에 아이폰의 기반이 됐습니다. 픽사는 10년 동안 적자를 냈지만 그곳에서 배운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은 애플 제품의 DNA가 됐습니다. 모든 실패가 다음 성공의 재료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뇌는 공포에 빠지거나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직장 그만두고 창업했다가 망하면 다시 돌아갈 곳도 없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미국에서도 30대에 해고당하면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11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며 배웠고 그 경험이 아이폰을 만드는 기반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돌아갈 곳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는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도전 성공률이 3.8배 높다고 증명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기엔 부담스러워요. 스티브 잡스도 넥스트와 픽사에 10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으며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아니면 도식 도박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금 하는 일에서도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순간 뇌는 변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기회가 됩니다. 1985년 5월 24일 단 하루 만에 스티브 잡스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 자신이 키운 직원들, 자신이 꿈꿨던 미래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문은 그를 조롱했고 실리콘밸리는 그의 몰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만약 1985년 5월 24일 그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패드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해석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들을 미리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뒤돌아봤을 때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리드 칼리지에서 배운 쓸모없어 보이던 서체 수업이 10년 후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폰트가 됐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나 만든 넥스트의 실패한 기술이 15년 후 아이폰의 운영체제가 됐습니다. 5천만 달러를 날린 픽사의 적자가 애플 제품 디자인의 DNA가 됐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점들은 언젠가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는 계속 새로운 점을 찍었습니다. 실패해도 조롱당해도 돈을 잃어도.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게가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죠.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들어갈 자유를 줬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당신 머리를 벽돌로 때릴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세요. 나를 계속 가게 한 유일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그것이 그의 비밀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성공이 아니라 사랑, 인정이 아니라 사랑.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그를 11년 동안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도그마에 갇히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를 용기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항상 우직하게.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 좌절, 거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몇 초입니다. 뇌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실패를 학습 데이터로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능력이 340%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성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뇌를 속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